그러면 공부는 그렇고 생활을 어떻게 좀 잘 그 패턴을 유지하고 리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로 일과가 어땠어? 몇 시에 일어났어요? 몇 시에 저는 자고? 굉장히 일찍 일어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뭐 앞에 내신 시험을 바로 앞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꾸준히 갈 그 체력 이런 만두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그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읽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실제로 방학 때 제 몸을 가지고 막 실험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잤을 때 이게 가장 좋은가.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에서 실제 나오는 대로 생활 패턴을 꾸려갔더니 학교에서 일단 집중도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수업 같은 걸 할 때 저는 아침에 너무 쌩쌩한데 다른 애들은 오히려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더 피곤해하고, 저는 밤 11시만 돼도 졸려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자는데 기숙사에서 다른 친구들은 오늘 많이 잤으니까 더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저기 자체를 밤 11시에는 대체로 자는 편이었고 1학년 때부터 그 어떤 패턴이 그렇게 아침 일어나는 시간은? 한 5시에서 6시. 일찍 일어났네. 6시면 요 리듬을 꼭 지켜갔다 이거죠. 네, 그래서 많이 체험을 안 해봤을 거예요. 아침에 집중이 잘 된다 이런 얘기만 들어보고 안 했을 텐데, 많이 추천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일어나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은 뭔가 내가 절대 풀지 못하는 문제였는데 막 머리가 돌아가서 풀리는 그런 체험이 돼요.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 백민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때 수학 잡았다는 게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밤에 좀 일찍 잤답니다. 그 대신 11시에. 우리 저기 도민구는? 저는 이제 3년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이제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6시 반이 기상이고 아침에 이제 나가서 체조하고 구보하고 와서 들어와서 밥 먹고 이제 학교 갔다가 거의 약간 군대식. 그리고 저녁에는 몸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면 밤 12시까지는 의무적인 자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0시까지 학교에서 자습을 하고 10시 반부터 이제 기숙사 와서 12시까지 자습하고, 그 뒤로는 이제 보통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1시 반쯤이면은 보통 다 무조건 자는 걸로 해가지고. 1시 반에? 그러니까 12시부터는 이제 자유예요. 근데 12시까지는 웬만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무조건 자습을 1학년 때부터? 네. 힘든 생활했구나. 우리 저기 현정이. 저는 기숙사 살았는데요. 기숙사에서 6시 기상이었기 때문에 3년 내내 기상을 6시로 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는 데 빼고는. 근데 저는 생활 패턴 측에서는 많이 부끄러운 게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정말 불규칙한 삶을 살았습니다. 병민이와 정말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거의 밤새다시피 공부를 했고 벼락치기로, 그 다음에 뭐 시험 좀 날은 주말이나 이럴 때는 늦잠도 많이 잤고, 또 심한 날에는 아침을 제끼고 그냥 잠을 잔 적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직접 겪어보고 하는 말인데 고3 때 특히 많이 힘이 달려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규칙 생활하는 것보다는 고3 때 달린다? 네, 저도 느꼈습니다. 동감하는 이유가, 저도 솔직히 부끄럽게도 이제 제 생활이 성실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기숙사 살다 보면 이제 당연히 밤에 같이 이제 놀 수밖에 없어요. 특목고생들 모르지만 일반고생들의 특성은 밤에 이제 몰래 뭐 시켜 먹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다음날 수업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수업을, 물론 모든 수업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게 학생의 올바른 자세지만, 저희는 이제 꼼수를 써서 그 다음날 수업 아침 선생님들이 자도 잘 안 걸리는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자도 좀 걸려도 봐주는 선생님이면 그날 새벽에는 이제 같이 막 놀고 이야기하고 뭐 먹고 그러면서 아침을 버리고, 그러니까 저희 소위 하는 말로 내일 아침 제끼자 이러면 이제 그날 새벽에는 다 같이 막 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저는 물론 결과가 좋았지만 저희 학교 성적이 올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별로 정말 병민이가 했던 이런 정해진 생활 패턴대로 사는 게 그 깨어있는 시간에도 충분히 놀 수도 있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은 확실히 딱 보장을 해줘야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잠은 충분히 자고 경기 패턴으로 간다. 근데 이거 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의 그 패턴을 꼭 답습할 필요가 없는 게, 보통 4시간 자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선천적으로 잠이 없는 애면, 그 사람 봤어요. 나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 존재하는데 그걸 따라 하다가 괜히 패턴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하지 말고, 병민이처럼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면 돼요. 병민이도 보면 7시간, 6시간씩 자줬는데도
공부를 잘했잖아요. 참 그러니까 많이 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하면 되지. 특히 라이벌 경쟁 있는 사람들 보면서 막 제가 4시간 자니까 나는 3시간 뭐 이러면은 망하기 십상입니다. 네. 몸도 아프고.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진짜 남은 참고만 하고. 라이벌 그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저도 고3 막 마지막에는 이제 좀 원래 별로 제 생각에 이게 학교에서 하는 편법인 것 같은데 좀 상위 몇 명만 데리고 자습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명은 따로 딴 교실에서 자습을 하면서 이 교실에 있는 얘들은 자기가 이 수업을 듣고 싶으면 가서 듣고 아니면은 자율적으로 자습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반은 이제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로 엄청 잤어요. 이때 계속 잤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의식하다 보면은 이게 잠을 못 자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뭐였냐면 이때 좀 자더라도 제 패턴은 밤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또 그게 저는 초롱초롱하게 집중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저한테 막 그랬어요. 왜 너 맨날 자냐 하는데 저는 제가 초롱초롱 하고 있을 때 제 주위 친구들 보면 막 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의식해서 자기 패턴을 짜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편한 대로 저는 솔직히 자고 싶으면 자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다시 조금 저기 수시들이니까 그 활동 있잖아요. 활동. 네. 그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좀 자기 좀 나름대로 소개 좀 해줄래요? 외부 활동이든 내부 활동이든. 그 활동도 3개씩 자기소개서에 적게 돼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첫 번째는 도서부 활동. 이게 학교 도서부. 네, 어떤 학교에나 있고 교내 활동이라서 좀 볼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이거를 하면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아, 그때 읽었다. 네, 제 아,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아. 첫 번째로 딱 올렸어요. 아. 제가 아직도 좀 자부심이 있는 활동이고 두 번째는 영재교육원 활동. 그러니까 인문계지만 뭐 수학과학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어떤 대한민국 인재상인가 그 어떤 상 수상하고 그 봉사활동하고 그런 내용 썼는데 도서부 활동 좀만 설명드리면은 도서부 활동입니다, 여러분. 없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다 아닙니다. 거의 다 있죠. 아, 그 도서부 활동을 통해서 책도 읽고 또 어떤 활동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는 그 도서실 관리를 하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도서실에 가가지고 책도 빌려주고 뭐 서가 정리를 한다든지 책을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어쨌든 책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되고 또 책과 친해지게 되고 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 그리고 저는 이제 첫 번째는 뭐 영어 방송국 동아리를 했다 한 거랑 이제 하이트라는 인권 동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학생회장 했던 경험인데 학생회장 했던 경험은 이제 그거는 이제 선거에서 뽑힌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영어 방송국 동아리나 인권 동아리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도 제가 이거를 방송국은 국장을 했고 동아리는 이제 동아리 부장을 하면서 처음 생긴 동아리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고 그것을 뭐 극복해 나가는 이러한 우연하게도 그 경영과의 그 관련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들을 저는 동아리 활동 그냥. 아, 영어 동아리 이렇게 썼군요. 네. 그 면접하신 분 그거 물어봤구만. 아 맞아. 그래서 영어 동아리 쓰시니까 이게 영어 맞아 그 말씀하셨던 게 제일 처음 들어와서 면접 이제 인사하고 여기 영어 방송국 동아리 했다고 써져 있는데 그러면 영어로 이 말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영어 방송국 동아리 하면서 했던 활동이 영어 말도 있었지만 엔지니어를 하고 제가 전체적인 총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써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합치고. 그다음 우리 이제 현재군. 네, 저는 3개를 뭘 썼냐면 하나는 경제회 동아리 부장한 거랑 경제 동아리. 네, 하나는 그 있던 거였어요, 아니면 자기가 만든 저 거예요? 바로 위키스에 생긴 거였어요. 아, 운이 좋게 생겼군 선배들이. 네, 또? 그다음에가 사법자치위원회라고 학생 자치조직이 있는데 학생회 사법자치위원회 대의원 이렇게 3권 분립이었는데 거기서 위원장 한 거랑 하나는 논문 쓴 거 썼습니다. 아, 논문 제목이 뭐 어떤 쪽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한류를 한류? 네, 싱가포르를 가서 한류 조사하는 거였는데 아, 싱가포르 갔어요. 네 가서 근데 이게 이제 아니 학교에서 단체로 싱가포르 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자유 시간 많이 주는데 애들이 쇼핑할 때 저희 조는 이걸 많이 했죠. 그래서 후회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도메인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선배가 없어서 동아리가 그치. 없는데 불평하지